혹시 이 오늘부터 시작할 요놈은 공수원인데 이거를 뭐 배운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처음 보는 거?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공수원은 중학교 때 하는 3-1 그거랑 좀 그놈의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좀 어려운 유형들이 나오고 그 내용에서 좀 어려운 유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좀 심화해서 뭔가 개념들이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 3-1들은 다 잘 하지? 응? 3-1 따위는 뭐 잘 하잖아.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거 아니야? 좀 시끄럽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 속에서는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거 아니야? 뭐더라? 선우? 네? 선우 말고 그러면? 배준성? 아니냐? 아, 맞아요. 맞지? 원래 이렇게 조용한 애야? 외모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까불까불할 것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데 조용한 친구가? 조용한 친구도 다행인 건데 어쨌든 자, 내 소개 할게요. 다 알겠지만 내 이름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문자 한 번씩을 보낼 거야. 보내가지고 알려줄 건데 연락처는 이렇게 되는 나는 고등부 선생님이거든. 지금 고3을 하고 있어. 고3을. 그래서 뭐 2년 만에 이제 공통수학 1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잖아. 그지? 그냥 뭐 원래 1학기 때 하는 내용이 수학 3이었는데 거기 들어있던 도형이 2학기로 밀려간 거 그리고 원래 2학기에 들어있던 경우의 수가 1학기로 내려온 거 그 차이밖에 없거든. 거기에 이제 행렬이 추가됐다는 것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고3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너네 생각에 어른이잖아. 그지? 너네 생각에 어른 아니야? 아저씨들 고3이니까 좀 어른스러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애기들이잖아. 그지? 애기들 수업하다 보니 적응이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예? 좀 양해 바래요. 그러니까 뭐 그 양해라는 건 서로 간에 긁지 않으면 돼. 서로 간에. 알죠? 사람마다 긁히는 곳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예의 지켜가면서 수업하자는 거지. 꼰대가 아니라. 그리고 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고요한 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내 본인 자체가 조금 좀 소란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는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로 생각을 하게. 처음 만났으니까로. 그리고 고등 과정은 중등하고 다르게 중등은 좀 안 했다가 하고 며칠 반짝하면 성적이 나오잖아. 고등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고등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개념을 박아놓고 활용된 문제들이나 심화된 내용들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가능한 거야. 점수가 나오는 거.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아. 뭐 459가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하는데 459도 마찬가지야. 다 100점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거기에는 1등급도 있고 마지막 등급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 높은 등급을 향해서 가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수학이라는 건 서로 간에 궁합이 상당히 중요할 거야. 궁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글씨를 잘 쓰는지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글씨를 쓸 거거든. 그림도 그릴 거고. 근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잖아. 그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데 자네들 듣기에는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캐치해 가자고. 일단 초반에. 알았죠? 추워? 네. 오자마자 춥다고? 추워? 추우니까? 끄면 또 더워질 것 같긴 한데 더워진다 시키지 뭐. 자, 시작을 해볼까요? 항상 2강의실일 거고 우리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5시 그리고 토요일은 4시야. 토요일은 본 수업이라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그리고 3-2도 너네 하기는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3-1을 막 수업해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시험 기간이 아닌 한. 아마도 당신들은 방학 때 3-2 특강을 들어가지고 그놈에 대한 것들을 좀 채우고 내가 이제 개학을 하면 그 토요일 시간을 이용해갖고 점검하는 자원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엔간해서는 이 공통수학 1만 토요일날 점검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지.
알았죠? 자, 시작해볼까요? 책을 주문을 했는데 내 책은 안 오고 은혜 책만 와가지고 나는 복사했어. 자, 시작은 일단 공통수학 원이라는 놈은 공수일이라고 부를 건데 시작은 그냥 중학교 1 했던 거에 연장선에 있는 다항식이거든. 다항식. 이 다항식이라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가가지고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가지고 함수가 나올 거고 이 방정식에 부등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는 생뚱맞게 갑자기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고 다섯 번째로 이제 행렬로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요 세 개는 같은 거지. 같은 거. 일단은 뭐 다항식이라고 하면 한자니까 요즘은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를 알죠?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를 혹시 알까? 다라는 말은 여기서 다항식이라는 말은 다가 많다는 소리고 항이라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야. 글자들을 항이라고 부를 거고 식은 그것들이 이제 수식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항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개 있는 놈을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단항식이라고 한다면 항이 한 개뿐인 거야. 그 단자가 한 개를 말하는 단자야. 그래서 단항식이 모여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모여가지고 다항식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다항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일단은 내림차순이라는 거하고 차수를 먼저 말해야겠구나. 차수라는 게 등장을 할 것이고 그 차수에 대해서 차수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해봐라. 그런 게 내림차순이나 올림차순? 차수의 순서에 맞게끔 배열하는 걸 이렇게 뭐 내림차순 내지는 올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지. 그 가나다 순서 알잖아. 가나다 순서.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경우의 수 같은 거 할 때에 사전식 배열이라고 혹시 들어봤을까? 사전식 배열? 안 들어봤을까? A, B, C, D 순서 내지는 가나다라 순서 이런 것들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전식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뭘 앞에 쓰고 뭘 뒤에 쓸 거냐 정하는 게 그냥 그런 문자화되어 있는 것들로 얘기한다면 수식에서는 차수야 차수. 몇 차식이냐 x의 3제곱이냐 4제곱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쓴다는 거지.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아무렇게나 막 써놓으면 항이 길어지면 보기 힘드니까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일단 처음에 있는 다항식이고 방정식은 이제 이것들 셋의 차이를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라는 놈이 있으면 얘는 그냥 항이 두 개 있는 거지. 항이 두 개 있는 다항식인 거예요. x를 문자로 생각을 하고 a와 b를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x의 차수를 읽어가지고 x에 대한 1차식이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요렇게 등호가 달리면 x가 뭐냐에 따라서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도 있고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는 0이다 이런 애가 있다면 x가 2일 때는 등호를 만족하지. 근데 x가 2가 아닐 때는 만족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면 그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찾아봐 라고 말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방정식인 거고 얘가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2x 빼기 4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 x가 2보다 크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x가 2보다 크면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거고 크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거지. 어쨌든 그 나와 있는 요놈들을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x를 찾아봐 라고 말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에서 2x 더하기 4라고 생각을 하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6되지. 그렇잖아. 2 집어넣으면 8되고 3 집어넣으면 10되고 이런 식으로 x가 바뀌면 그 결과도 바뀌네. 근데 이거는 그 결과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냥 이 모양의 형태의 식을 얘기한 거지. 마지막 함수는 그놈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더니 다르게 바뀌는 놈을 보이는 거야. y는 뭐 ax 더하기 4,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바뀌면 y도 바뀌는다는 건
그때 그 y값까지 같이 얘기하게끔 만들어주는 함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첫 단원이라는 거지. 첫 단원. 이제 뭐 지금은 1차식밖에 안 썼기 때문에 1차식은 쉽잖아.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1차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 안에서 뭘 또 봐야 될 게 있을까 싶지만 이제 식들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그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야.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뭐 경우의 수랑 행렬을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다항식부터 보자고. 혹시 그 좀 뭐랄까 부끄러움을 좀 타는 편이야? 아니야? 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아니면 나랑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너랑만 얘기하는 그런 거야? 그런 건 아니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살짝 본 것도 아니잖아. 그잖아. 오늘 처음 만났잖아. 근데 왜 자꾸 고개를 숙여? 졸려? 아니요. 아니지. 자, 이제 일단은 여기 8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8페이지를 보자고. 8페이지를 보면 다항식 해가지고 이제 용어 설명이 나와 있거든. 이것들은 뭐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만들어진 식,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것들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고, 용어에는 뭐 항이라는 말, 상수항이라는 말, 계수라는 말, 차수라는 말, 이런 것들, 동류항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워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그냥 이제 오랜만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용어만 생각을 해본다면 계수라는 말, 무슨 소리냐면 3x의 4제곱 4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뭐 2가 있다고 쳐볼게. 이런 항이 있어. 이런 다항식이 있어. 항이 4개로 되어 있는 거지. 항이 4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로 묶어져 있는, 곱하기까지는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한 개의 항인 거야. 한 개의 항. 그래서 지금은 4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다항식인 거고, 가장 큰 차수가 4지. x에 대한 4차식.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x에 대한 4차식이다 라고 말을 해보고, 항이 4개인데 여기에 있는 각 문자들에 대한 놈들, 각 문자들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이 각 항에 대한 개수지. 그러니까 x 4제곱항의 개수는 3이고 제곱항의 개수는 4고 x의 개수, x 1제곱의 개수는 -5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얘는 상수항인 거지. 그런 것들, 그런 뭐 기본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x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항이 4개처럼 보이지만 4개 아닌 거지. 왜냐면 같은 차수의 항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 2개가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배법칙을 하기 전의 모습 돼가지고 3개의 항인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써놨을 때 이런 놈들, 차수가 같은 항, 같은 문자에 같은 차수를 갖고 있는 항, 그런 놈들을 동류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것도 한자라서. 그래서 동이라는 말은 같다는 소리고, 류라는 말은 같은 종류라는 거지.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야. 한자라서. 그래서 같은 차수가 되면 동류항이다라고 말한다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지금은 차수가 큰 놈에서 작은 놈으로 내려가는 거지. 큰 놈에서 작은 놈으로 내려가는 거,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내림차순이라고 부를 거고, 이걸 반대로 쓰면 오름차순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동류항끼리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곱하기는 그냥 뭐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더하래. 요거는 B에다가 A 더해도 똑같잖아. 그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지. 이런 애들 교환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마찬가지. B 곱하기 A와 똑같지? 교환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 A 더하기 B하고 더하기 C까지 있다면 A와 B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하나 똑같지? 그렇잖아. 요렇게 결합하나 요렇게 결합해서 더하나 똑같다.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같은 연산자지. 사칙연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연산자라고 부를 건데 졸린데 지금 눈이 감기려고 그랬는데 방금 살짝. 어쨌든 같은 연산자인데 지금은 하나의 연산자만 있잖아. 더하기만. 그런 경우는 뭐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연산자가 끼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한테 곱하기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런 식으로 곱해주지? 곱하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계산을 할 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잖아. 그것 때문에 이게 곱해져가지고 AC하고 BC로 이렇게 분배되는 거지. 그지? 나눠준다는 의미로 분배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분배법칙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놈이 요렇게 되는 거, 요것도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을 반대로 했다는 생각인 거지. 분배법칙인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요 방향은 결합법칙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분배법칙인 거야. 요렇게 가든 분배법칙을 얘기한다는 거지. 자, 이제 개념 체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공통수학 1을 시작을 해가지고 솔직히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3학년 2학기 올라가는 시점에 공통수학 1을 하고 있는 건 빠른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수학은 연습이 필요하거든.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하려면 배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처럼 배우면서 바로 연습이 되는 게 아니야. 수학은 배워놓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개념 하나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수학은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건 이미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연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공통수학 1을 하는 건 빠른 건 아니야.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닥쳐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6개월 뒤에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빠른 것 아니지만 느린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생각하는 건 그래도 뭐 이제 우리는 학원이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니까 좀 바램을 말해본다면 좀 빠른 편이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겨울방학, 지금이 7월이니까 12월까지로 하면 6개월이거든. 6개월 동안에 1학년 과정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심화 문제까지 다 풀어내는 멋쟁이가 되면 좋지만, 이게 한 번에 되면 좋지만 한 번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은 할 텐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배울 때 빠르게 배우고 금방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배울 때 느렸는데 자기 걸로 만든 다음부터는 빨라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게 괜찮다면 활용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할 거니까. 활용력은 지금 당장에서 심화 문제까지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 필요 없다고.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거 담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속도를 좀 내갖고 12월까지 해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끝내고 싶어. 본인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 나 혼자 소리 질러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나 다 풀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다 풀 줄 알거든. 나는 다 알아. 나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같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욕심은 그래. 내 욕심은 그렇고, 조금 양보하면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3월이 되기 전까지는 1학년 과정을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1학년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대학 가는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 2학년 때 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양도 많고. 그것들을 좀이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1학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꽤 있거든. 그것들을 캐치해 가는 거지. 알죠? 근데 우리 학원도 다니고 있는 예비고 1이잖아. 예비고 1.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온 거지. 엄마한테 등 떠밀려고 온 건가? 준성이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지? 가슴 한 구태기 요만큼이라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기왕 할 거면 똑같이 했는데 잘하면 얼마 좋아. 잘하면 얼마 좋아. 내가 완전 바보여가지고 내가 가나다라를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니잖아. 우리 어느 정도들 다 능력치들이
어느 정도는 되는 친구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분발하자는 거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말 놀기 딱 좋은 때가 중3 지금부터거든. 왜? 2학기 때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 여기는 근데 비평준화 지역이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보는 시험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1등 할 거야 지금? 솔직히 우리 이 반에 모인 사람들 학교에서 1등 하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니라면. 그러니까 2학기 성적이 중요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거에 영향을 주는 뭐 외고를 간다든지 과고를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학교 공부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거. 정말 놀기 좋아. 남들 놀 때 우리는 요만큼씩이라도 더 하자는 거지. 알았지, 준성아? 내 친구 중에 임준성이라는 애가 있거든. 약간 코 라인이 닮았어. 약간 아랍인처럼 생겼거든. 약간 코 라인 닮았어. 뭐 다른 데는 네가 훨씬 잘생겼어. 코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지. 잘생겼어. 잘생긴 얼굴이야. 근데 코 라인이 약간 아랍풍이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 이 새끼가 나한테 아랍인이래 그랬다고 이럴 거야. 자, 개념 체크 봅시다. 1번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3y제곱 빼기 5x 더하기 y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y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게 x도 y도 문자잖아. x도 y도 문자인데 주인공을 y로 보래. y가 주인공인 걸로. 그러니까 x는 숫자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y에 대한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을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자고. 일단 이거 x가 주인공이면 얘는 x에 대해서 제일 차수가 큰 게 2차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x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x에 대한 2차식. y가 주인공이면 y도 마찬가지 2차식이지. y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끔, 보통은 안 물어봐. 가끔 학교 선생님이 너네한테 화났을 때 헷갈려 뒤져버리라고 내는 경우가 뭐냐면 x, y에 대한 x, y를 동등하게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은 x, y에 대한 몇 차식일까? 동등하게 본다고 했잖아. x랑 y를 같은 문자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에 요게 있었다면,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마찬가지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지만 x랑 y를 같은 문자로 생각해버린다면 여기가 3차식 되는 거지. 1차식과 2차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더하잖아. 지수법칙 알잖아.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하면 곱해져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x, y에 대한 건 3차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책에서도 말하지 않아. 잘 물어보지도 않는. 왜냐면 헷갈린다는 거 아니까. 헷갈린다는 거 아니까 잘 안 물어봐.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너네가 말을 안 들어 너무.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를 다 떨어뜨리고 싶어. 그럴 때.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시험 볼 때쯤 또 내가 얘기하겠지. 당연히. 지금은 y에 대해서 보라는 거지. y에 대해서. 이거 지금 y에 대한 2차식이고 그놈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가장 차수가 큰 게 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1차식처럼 보이는데 이거 두 개네. 이거 두 개. y로 묶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1 붙어있는 y고 이 정도 분배 법칙을 할 거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야. 나머지는 상수항이어서 얘하고 얘하고 얘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 솔직히 순서 상관없어. 왜냐면 그냥 숫자로 본다는 거니까. 하지만 보통 남은 문자들도 내림차순으로 써준다. 내림차순으로 쓰라고 하면. 그래서 남은 놈들은 x가 문자라고 본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했을 때 2x의 제곱 빼기 5x 빼기 2의 형태로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은 지 멋대로 써도 돼. 이게 앞에 있어도 되고 요게 제일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그렇다고. 보통. 이제 오름차순으로 생각을 하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내림차순인 거고
y에 대한 내림차순 이거고 오름차순을 쓰라고 하면 이거 반대로 쓰면 되지. 이걸 제일 먼저 쓰고 그러니까 2x의 제곱 빼기 5x 빼기 2가 오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에 y가 오고 빼기 3y 제곱이 오게끔 쓰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상수항이 먼저 오게끔 써도 돼.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지금은 y를 주인공으로 갖고 y 빼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2번 a라는 식은 2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고 b라는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어 있는데 해보래. a 더하기 b 더하라는 거지. 두 개 더하려면 동류관끼리 더한다며? 동류관끼리. 그러니까 2x제곱과 x제곱을 더해서 3x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와 2x를 더해갖고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1과 4를 더해서 5 되겠지? 두 번째로 빼래. a 빼기 b를 보래. 마찬가지 동류관끼리 요거에서 요걸 뺄 거니까 x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에서 2x를 빼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것이고 1에서 4를 빼니까 빼기 3 된다는 거지. 그 다음 2a 빼기 3b 2a 빼기 3b를 하래. 그러면 요놈은 a한테 2배를 하라는 거지. a한테 2배를 하면 4x제곱 빼기 6x 더하기 2가 되고 b한테 3배를 하래.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가 될 건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동류한끼리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 될 것이고 요놈과 요놈 뺐으니까 마이너스 12x가 될 것이고 요놈과 요놈 뺐으니까 마이너스 10되는 모양새로 만든다는 거지. 네.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제 1번. 예제 1번을 보면 첫 번째로 a는 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이고 b라는 놈은 3x의 제곱 빼기 5xy고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2xy 빼기 y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빼기 2배의 b 빼기 30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똑똑하니까 요거를 좀 복잡하니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마이너스 2a하고 요리 곱하면 마이너스 2b니까 빼기 b가 되고 요리 곱하면 더하기 6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빼기 1을 곱했으니까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y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6을 곱해서 12xy 빼기 6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보통 x를 먼저 쓰니까 xy z 순서라서 그것도 내림차순 생각을 해가지고 x를 먼저 쓴다는 거지. 마이너스 2x 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xy야 마이너스 2xy하고 플러스 이거 두 개잖아 15xy 되지. 마지막으로 y제곱함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이 정도는 뭐 중학교 거지. 중학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놈은 4x 제곱 3xy 빼기 y제곱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x제곱 빼기 2xy 빼기 5y제곱인데 2a 더하기 3x 이거하고 x 빼기 4b가 같아지는 x를 찾으래. 그냥 x눈으로 만들어보라는 소리지. x눈으로 만들어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3x에서 x가 넘어오니까 2x가 될 거고 2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빼기 4b 그래서 x라는 놈은 마이너스 a 빼기 2b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마이너스 곱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제곱에서 그다음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10y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11y 제곱 되는 게 x인 거지. 이걸 좀 찾는 게 요거는 솔직히 중학교 내용이야. 중학교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하나만 해볼게요. 밑에 1, 2, 3번 중에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그렇죠. 바람을 좀 줄여야 되나? 준성이 했음? 네. 못 틀린다고? 네, 잠시만요. 중학교 거야. 준성이 중학교 어디야? 금파 중학교. 금파? 요즘 많이 못 외웠어. 선우? 네? 중학교 어디야? 금파. 금파? 라임이는 거기 뭐 김포요중. 건? 중학교 어디야? 금파요. 금파? 금파가 맞네. 시우는 어디야? 김포요. 김포? 김포 남중인 거지 원래. 네. 근데 공학부로 바뀌었지 않냐? 네. 공학이 더 좋아? 남학교가 더 좋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요즘도 공학으로 바뀌지 않나? 바뀌었지 않냐? 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 공학으로 바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바뀐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나중에 교내용이랑 위치랑 다 바뀌어요. 학교 이름도 바뀌어? 위치도 바뀌어? 준성이 베낀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런 거 모르겠어. 1-3번. 자, A 더하기 B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3x제곱 빼기 3xy. 그 다음에 A 빼기 B는 x제곱 빼기 xy 더하기 2x. 자, A 빼기 2b를 구하래. 이 두 개 그냥 더해버리면 2a가 되고 빼버리면 2b가 된다는 게 보일까? 더해버리면 왼쪽은 2a가 되고 오른쪽은 4x의 제곱 빼기 4xy 더하기 2가 되지. 그러니까 a라는 놈이 2x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건 a 빼기 2b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빼보면 지금 더했고 빼기를 했다고 치면 여기는 2b가 되고 오른쪽은 2x의 제곱 뺐으니까 빼기 2xy 빼기 2가 되지. 그러면 b라는 애는 n분 그냥 a 빼기 2b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제곱하면 되지. 그치? a 빼기 2b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을 저놈을 빼보면 2x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xy 사라지고 1 빼기 2만 남아가지고 끝나네. 그 다음 이제 곱셈이에요. 곱셈. 사시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더하기하고 빼기를 했다는 거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시간상이라고 하니까.
곱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분배 법칙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곱하라고 하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분배를 해주지. 그래서 A와 만나서 AC가 되고 AD가 되고 그다음에 BC가 되고 BD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분배를 알고 있는지 분배 법칙을 알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동료항이 있으면 합쳐주는 거겠지. 지금은 뭐 동료항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배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 뭐냐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그놈은 A의 m 더하기 n제곱 된다라고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나누면 지수에서 빼기가 된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통째로 거듭제곱을 하면 이렇게 거듭제곱을 하면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된다. 그리고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다면 요거는 지수가 분배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에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데 중학교 때는 요 m과 n 자리에 a 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갔지. 근데 이제 정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분해가 돼서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영제곱 이놈은 무조건 1이야. 그리고 A의 마이너스 지수처럼 보이는 놈이 있다면 요거는 역수가 된단다. 이게 추가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정수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뭐 이놈들을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A의 5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누면 요거는 지수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A의 5 빼기 5제곱이니까 A의 0제곱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히 계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A의 5제곱분의 A의 5제곱이니까 약분돼가지고 1이잖아.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A는 절대로 0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분수를 만들 때 분모가 0인수 존재하지 않잖아. 알죠? 분모가 0인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분모가 0인수 존재하지 않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0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걸 밑이라고 부르고 지수라고 부르잖아. 밑이 0인 경우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운 게 적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없어라고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0이라는 놈이 그냥 숫자 0도 0만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살짝 큰 0이 있고 0보다 살짝 작은 0이 있고 0이 종류가 좀 되거든. 그래서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하지 않는 거야. 제외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수가 되면 역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A의 5제곱을 A의 7제곱으로 나누면 요거는 분명히 지수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얘여가지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A의 7제곱분의 A의 5제곱과 똑같은 거니까 5제곱이 약분돼갖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 추가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두 개지. 두 개. 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거고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역수처럼 변환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곱셈 공식을 등장을 하는데 중학교 때도 하잖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분배 곱셈 공식 기본적인 것들 하잖아. 뭐 A 더하기 B의 통째로 제곱이랄지 그런 것들 하지. 그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를 곱하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BC 더하기 BD가 된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면 A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런 것들은 했을 거라는 거야. 중학교 때. 하지? 그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빼기가 되면 A 빼기 B의 제곱이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 B쪽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지? 이거는 뭐 제곱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B였지만 제곱하니까 플러스 B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 뺀 거라고 말하는 변형까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A 빼기 B의 제곱을 봤다면 더하기 2A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저쪽으로 움직인 거지. 저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인 거지. 왼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남아있는 A제곱과 B제곱만 찾게 만들어주는 비스무리한 거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합차.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합차. 완전 제곱이라는 거하고 합차를 가장 많이 쓴다고. 뭐 고등학생이 돼도 마찬가지. 저것들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저것들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생각을 하면 x 더하기 a하고 x 더하기 b를 곱하면 얘는 x제곱과 a 더하기 b의 x와 ab까지 오게 되는, 그리고 ax 더하기 b하고 cx 더하기 d가 되면 좀 복잡하지만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해서 곱해본다면 AC의 X제곱과 AB 더하기 BC의 X와 BD까지. 우리는 이 모양을 가지고 반대 모양으로 만드는 인수분해도 다 했잖아. 2차 방정식을 다 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었다면 고등과정에서 이제 차수를 올린 거지. 차수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3제곱 A 빼기 B의 3제곱 그리고 개수를 늘려가지고 3개짜리 제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요놈은 A 3제곱 3A제곱 B 3AB제곱 B 3제곱 1, 3, 3, 1을 기억해야 돼. 1, 3, 3, 1 개수가 1과 3과 3과 1 A 기준으로 보면 A 차수가 한 개씩 줄어들지? B는 한 개씩 늘어나. 0이었다가 1, 2, 3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요놈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이 A 3제곱 3A제곱 B 3AB제곱 B 3제곱이 되는데 B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B가 홀수제곱 되어 있는 곳 여기나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 3, 3, 1을 기억해 놓으라는 거지. 1, 3, 3, 1 그리고 요놈은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이제 2개씩 곱할 거야. 2개씩. AB항이 있을 것이고 BC항이 있을 것이고 CA항이 있을 건데 이거는 2개씩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진짜로. 기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거지. 요것들을 살짝 변형한 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형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변형을 하거든. 변형을 하는데 제일 위에 놈은 요것만 요거 2개만 남겨갖고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하고 여기다가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을 곱하면 요게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 자, 볼게. 첫 번째 식에서 요거 둘 넘겼어. 요거 둘 저쪽으로 넘겨. 그러면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3제곱 빼기 요거 2개를 3AB로 묶어가지고 넘겨주면 요것도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는 요 3제곱 더하기 3제곱을 합과 곱으로 표현한 거지. 요것도 나중에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곧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도 A 더하기 B가 있고 여기도 A 더하기 B가 있으니까 그 A 더하기 B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었더니 이쪽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남아있겠지. 뒤에는 마이너스 3AB가 남아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저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B가 들어있는. 그래서 요놈이 결국에는 A 더하기 B하고 A제곱 빼기 AB 더하기
더하기 b제곱 형태로 만들어지는 알아야 된다고. 중요한 거 이거하고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어쨌든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저희가 빼기가 되면 a 3제곱 빼기 b 3제곱이 되면 이거 마찬가지 b가 홀수제곱 되어 있는 것들만 부호가 바뀌거든. 그래서 a 빼기 b의 3제곱에다가 b의 홀수제곱이니까 앞에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 3ab가 되고 여기도 홀수제곱이니까 a 빼기 b의 모양이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a 빼기 b가 되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된 형태로 바뀐다는 거. 이것까지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는 요거를 변형한다는 건 그냥 요 뒷부분에 들어있는 요 놈이 2배의 AB, BC, CA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 관계식 셋 중에 2개 알려주고 하나 구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지. 얘 는으로 하면 넘어가서 1을 나눈 거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얘기할 건데 졸린데 지금. 아 참 그때 그 내가 인사하러 들어갔을 때 냈던 그 창의력 퀴즈는 풀었나? 뭔지 기억도 안 나지? 기억나? 기억나? 뭔데? 양 번호대로 그러니까 풀었어? 그 양털로 다리 만드는 거 아니야? 연변 안에 양털로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 자, 우리 시우는 처음이니까 시우도 한번 볼게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창의력 문제거든. 자, 우리 준성의 주인공 해보자. 여기 배준성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양을 300마리를 키우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양 300마리는 원래 저 건너편에 사는 선우한테 이선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 200마리를 빌려가지고 300마리로 늘린 거야. 잘 키웠지. 잘 키웠어 이 정도면. 근데 오늘까지 갚아야 돼. 200마리를. 그래서 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들을 다 데리고 이동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 거야. 도저히 300마리를 다 데리고 건널 수가 없어. 너무 깊어. 넓기도 하고. 그래서 두리번 봤더니 마침 여기 엄청나게 큰 배가 있네. 1000마리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배야. 근데 이 배 주인이 건이야, 건이어갖고 건이가 준성이를 보니까 애가 겁나 좀 이렇게 코찔찔 흘리고 있고 막 애가 좀 이상해 보여. 좀 약간 뭐랄까 좀 칠칠맞아 보여갖고 등쳐먹기 딱 좋게 생겼어. 그래갖고 얘한테 좀 등을 좀 쳐먹자라는 생각으로 사람은 공짜! 배에 실으면 사람은 공짜. 대신에 양을 실으면 실은 양의 반만큼을 뱃사고 달래. 그러니까 300마리를 다 실으면 그 중에 150마리를 뱃사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홀수마리를 실으면 그러니까 한 마리 실으면 잘만 넣는 거야. 반 잘라서 가져간대. 어떻게 해서 반을 가져가겠다는 소리야. 어떻게 하면 무사히 200마리를 갚을 수 있을까가 문제야. 선을 녹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간다고 했잖아. 그때 이제 이상한 답 나올까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상한 답 나올까봐 미리 말했던 게 뭐였냐면 300마리를 일렬로 세워갖고 넘어뜨리면 200마리쯤 넘어가지 않을까 안 되는 거고 300마리를 일렬로 세워갖고 물 마시면서 쳤는데 그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돼도 못 돌아가. 너무 커. 오늘까지 가야 돼. 건이를 죽여요? 안 죽어? 불사신이야. 얘를 데리고 와야 얘도 안 가. 상황이 이럴 때 그러니까 교통편이라고는 배밖에 없는 거지. 뭐 새끼 나가고 100마리 늘려요. 오늘 하루 만에 안 되잖아. 뭐 양털 매겨가고 양인 것처럼 해요. 안 돼. 건이가 좀 예리한 놈이야. 다 알아. 어떻게 하면 200마리를 갖출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거든. 건이를 죽여요. 안 죽는다고. 말고는 없는. 200마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300마리 중에. 300마리 중에 200마리를 줘. 100마리 희생시키면 안 돼요. 희생시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200마리만 주면 되는 거니까 100마리 희생시켜요. 무슨 말이야? 아 100마리면 1년은 아니 그러니까 100마리를 가지고 다리 만든다고?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300마리 세워갖고 넘어뜨려도 200마리가 다 넘어가는데. 네. 바보요? 네.
못 푸는 거야? 당신들은 예전에 들었잖아. 까먹고 있었겠지만 쉬운 놈을 처음 들어보고. 못 풀어? 못 풀면 건이를 안 죽이고 배를 약탈해요. 쌈 잘해. 안 뺏겨. 그냥 동네에 있는 나무로 배 하나 만들면 나무 없어. 오늘 중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300마리를 실을 수 있어. 근데 네모 300마리를 실어야 되는데 양한테 시키면 돼. 아 양들이 배를 만들어. 네. 현실 세계로 돌아와. 중3 때 너무 어렵나? 수준을 좀 낮춰볼까? 중1 정도로? 네. 중1 정도로 낮춰볼게. 아니 근데 중1 걸 했는데 그것도 오픈은 어떻게 해? 그럼 중학교까지 낮춰요. 아 계속 가려면 내가 자고? 세상에 중1 걸로 갈게. 좋아. 시우가 처음으로 왔으니까 시우가 주인공 합시다. 여기 김시우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야.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라고 혹시 아냐? 장인?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얘가 만들면 무조건 명품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김시우 얘가 가게를 하는데 가방 가게를 하는데 원가가 3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만들었어. 가방. 근데 이제 팔 때는 정가는 세상에 60만 원이야. 아니 명품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방을 만들어 갖고 가게에다 게시를 했어. 그날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준성이가 우리 가방 마음에 든 거야.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사기로 했어. 100만 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가방을 산 다음에 이제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방금 오늘 가게 문 열어가지고 거스름돈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옆집에 사는 선우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선우가 잘 살아요. 진짜야. 현금을 받았어. 100만 원짜리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준성이한테 요 가방과 요 거스름돈 40만 원 준 거야. 근데 이제 선우가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100만 원이 좀 묵직하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수표는 따라따라 들고 다니면 좀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은행에다가 저걸 맡겨야지 생각을 한 거야.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가짜 수표인 거야. 사기꾼. 가짜 수표인 거야. 그래갖고 선우가 화가 나갖고 시우한테 가서 멱살 막 흔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사기를 쓰냐. 왜냐면 얘는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그 가짜 수표를 준 사람이 시우라고 생각을 해서 시우한테 가서 막 뭐라 했어. 그랬더니 그 동안에 시우가 이제 가게가 잘 돼가지고 돈을 벌었겠지. 그 동안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선우한테 100만 원 현금을 돌려준 거야. 상황이 이래. 이런 상황이야. 주인공 시우 얼마를 손해봤을 거야? 그게 문제야. 중학교 1학년 누가 문제야. 손해봤냐고요? 얼마를 손해봤냐? 중학교 1학년 문제야. 설마 시우야 생각하고 있지? 더 내려가야 돼. 200만 원 아닌가? 더 내려가야 돼. 140. 140. 배준성은 알아봤냐? 잘 못하니까 똑같아 친구랑. 아라코야. 그것도 아랍인데 200만 원? 200만 원. 선우는 160. 160. 거는 200. 200. 라임은 6 같은데. 140. 자, 주인공 3명이잖아. 등장인물 3명. 은행은 뭐 한 거 없으니까. 은행은 그렇다 치고 3명이거든. 일단 선우부터 보자.
손은 100만 원 주었다가 100만 원 받았지. 뭐 아무 상관없지. 그치? 이 돈 흐름에 아무 영향을 안 줬어. 100만 원 줬다 100만 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요 준성이는 원래 한 푼도 없었잖아. 원래 한 푼도 없었는데 40만 원과 가방을 받았잖아. 그렇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걸 받았잖아. 근데 가방이 원가가 30만 원이니까 원가로 생각을 한다면 요게 70만 원 정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70만 원이 생겼네. 그 70만 원이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시우한테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시우가 손해본 돈은 70만 원인 거지.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 아니 등장인물 3명이야. 선우는 손해본 게 없다며. 그치? 선우는 손해본 게 없잖아. 100만 원 줬다가 100만 원 받았으니까. 맞지? 준성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원래.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방과 40만 원 받았잖아. 그렇잖아. 가방을 원가로 생각을 했을 때 30만 원이라며. 뭐 갑자기 7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야? 그 70만 원이 누구한테 나오냐고? 시부한테 나온 거지. 안 그리고? 170만 원 아닌 거? 왜 170이야? 저희 에이, 그 100은 얘가 그동안에 번 돈이니까 처음에 받았다가 준 거 아니야. 시부 입장에서 그 100만 원은 받았다가 준 거잖아. 그잖아. 시부 입장에서 수표는 가짜였으니까 어쨌든 100만 원을 받았다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지. 손해본 금액은 70만 원밖에 없는 거지. 더 맞춰야 돼. 중학교 2학년 거라니까. 네, 저 양문제 답이고요. 못 맞추잖아. 맞춰야지. 비슷하게라도 말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안 알려줄 거게. 중학교 1학년 못 맞췄는데? 금파, 옛날에 금파는 좀 똘똘한 친구들 많았다고 들었는데 요새 금파는 이런가? 응? 3명이나 있는데? 지네가 주인공인데 그리고? 맞춰봐. 중3 거예요. 도전할 만하지 않아? 중3 건데. 답을 들으면 허무할 거야. 답을 들으면 상당히 허무할 거야. 다른 반에도 그때 내가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반은 맞췄다던데. 내가 나간 뒤에. 우리 반은 안 되는 거야? 성우야. 네? 안 되는 거야, 성우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 안 되는 거야? 네. 시우는? 나인이는? 좋은데? 모르겠다고? 그냥 200마리를 실어, 배에다가. 그리고 주면 되잖아. 네? 예? 300마리 중에 200마리를 배에 실어. 그리고 성우한테 주면 되잖아. 응? 뱃삭은 100마리 남아있잖아. 그걸 뱃삭으로 주면 되지. 아, 기분 쓰려요? 네? 못 알아듣는다고? 정말 나와있어. 300마리가 있었지. 네. 그 중에 200마리를 배에 실어. 네. 네. 그리고는 성우한테 줘. 네. 뱃삭은요 100마리 남아있잖아. 아니 힘들게 아니 200마리 실으면 반타서 가져간다요. 아까 남아있는 100마리 주면 되잖아. 아, 안 그래? 결국엔 개털되는 거지만. 와. 알아들었나? 와. 함정인 거지. 배에 실어갖고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함정인 거지. 얘기를 잘해야 돼. 문제를 낼 때. 응? 뭐 별거 아니야. 중상품 뭐 실망이요. 핫산. 이제 핫산이라고 하자. 코는 안 하려니까. 진짜로. 화났어? 아니요. 자, 이제 뭐
곱셈 공식을 좀만 하고 그러니까 맞추면 신나갖고 내가 문제를 더 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못 맞추는 거 못 들었네. 그지? 안 그래요? 이렇게 눈빛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의욕들이 없지? 시우만 좀 의욕 있어 보이고, 응? 왜 뭐랄까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눈빛. 저 아파서 그래요. 아프다고? 어디 아파? 저 중독증이요. 충동증은 아픈 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아프죠. 충동증은 도대체 어디가 아파? 수가 아픈 거야? 네, 아예 기력이 없어요. 아, 기력이 없을 정도야? 네. 아주 뭐랄까 의욕이 없어 보이는 눈빛, 개슴츠레한 눈빛. 라임님 졸려 지금. 자, 곱셈 공식을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추가되는 것들을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3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a 빼기 b의 3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로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을 얘기했었고 반대로 a 빼기 b에다가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3제곱 더하기 3제곱이나 3제곱 빼기 3제곱에 대한 것들 요 놈도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이고 요 놈은 a 3제곱 빼기 b 3제곱일 건데 이것들이 약간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얘기했고 얘도 마찬가지 a 빼기 b의 3제곱 더하기 3ab에다가 a 빼기 b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외워지는 사람은 없어 솔직히 그냥 저걸 가지고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니 외워지는 거지 그만큼 많이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은 많이 할 건데 요건 별로 안 하더라고 a 3제곱 133을 기억하라고 요놈이고 요거는 뒤쪽에 부호만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3제곱에 해당된다 그리고 3개짜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2개씩 곱한 것들은 2개씩 이렇게 되는 게 일단은 주로 쓰게 될 고등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는 주로 쓰게 될 곱셈 공식일 거야. 거기에 이제 어려운 놈들로 3차식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 x 더하기 a하고 x 더하기 b하고 x 더하기 c가 오면 이놈은 원래 이거 정리하고 요거랑 곱해가지고 한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x 3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해갖고 곱하는 제곱항이 나오고 그 다음 2개씩 AB, BC, CA가 되는 x가 있고 마지막 상수항에 해당되는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마지막 지금 방금 내가 쓴 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속도 차이는 10배 이상 난다고 봐야 돼. 정말로. 지금 이렇게 순진하게 전개할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겠지.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이 모양새를 알고 있는 사람은 훨씬 빨리 푼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머릿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만 고민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곱 2차식이라고 해야 되는 모양새인데 여기서는 9번을 먼저 하겠네요. 9번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있는데 이런 형태. 요거는 그냥 다 전개해본 거야. 다 전개를 해봤더니 a 3제곱과 b 3제곱과 c 3제곱에다가 빼기 3abc를 한 거랑 똑같아. 옛날에는 이 모양새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왔어. 옛날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것만 나와. 저놈하고 통째로 제곱되어 있는 3개짜리 저놈하고 요놈이 주로 많이 나온다고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안 했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던 개념들 많은 걸 빼버렸거든. 많은 걸 빼버리다 보니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려운 놈들을 주로 물어본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제곱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와 a제곱 빼기 ab 더하기
더하기 b제곱 형태로 요 가운데 있는 요것만 부호가 다른 거지. 요거는 당연히 합차를 이용해서 하겠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의 형태로 합차니까 합과 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겠지. 이걸 제곱해서 ab를 제곱한 형태로 결론을 얘기하면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의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그럼 차수가 전부 짝수기 때문에 이거를 곱 2차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마찬가지 우리는 건 괴롭힐 형태야. 지금 당장은 별로 안 괴롭히는데 방정식 이후부터 우리를 좀 괴롭힐 형태라는 거 기억해뒀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기억하면 참 좋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테니까. 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11쪽에 있는 개념 체크는 중학교 내용이거든. 대부분이 중학교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것들이야. 해보면 되는 것들. 좀 쉬었다가 할게. 좀 쉬었다가. 좀 쉬세요.